전국의 교회들이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들은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모임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9월 제105회기 총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9월 총회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강원도와 함께하는 6.25 전쟁 70주년 복음통일 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조건 없는 섬김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약성서가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책 깜놀 히브리어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들은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모임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녀노소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QR코드를 찍어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고 이마저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가 끝난 뒤에는 예배당 전체를 소독하는 등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맞은 첫 주일이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각 교회들은 단계적으로 소모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중앙성결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구역 모임 등 소모임을 교회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미나실 등을 예약하면 교역자들이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소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소그룹 모임도 교회에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서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또 교역자가 감독하거나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소모임은 오히려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가대 모임만 일부 진행하는 등 소모임 금지 조치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랑의 교회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편 아예 8월 말까지 소모임 방학 기간으로 잡아 소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정부의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와 상관없이 단계별로 소모임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말 사이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이달에 교회 내 소모임 등을 통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105회기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실행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9월 총회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국내 최대 개신교단으로의 회복을 공표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예장 합동총회가 104회기를 2달여 남겨두고 마지막 총회 실행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실행위에서는 지난 18년 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납골당을 최종 매각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은급재단의 정관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실행위는 납골당 매각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은급기금 이탈이 가속화돼 유명무실해진 은급재단 운영을 정상화하고 재단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정관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총실위에 동의를 얻은 정관 개정안은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 규칙부에서 다듬어진 뒤 9월 105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어떤 사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총신처럼 완전히 사유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응급재단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똘김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학내 갈등으로 지난해 총회에서 폐지된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대신해 총신대 후원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갑론을박 끝에 폐지된 총신대 운영이사회 대신 총회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에 나설 후원이사회를 조직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9월 총회 일정을 1박 2일로 축소하는 안도 실행위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실행이 열리기 때문에 1박 2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번 105회 총회를 갖다가 1박 2일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회 기간이 기존 3박 4일에서 1박 2일로 대폭 축소되는 만큼 임원선거 외에 헌의안을 비롯한 교단 현안 처리가 부실할 것으로 보고 총회 기간 동안 정치부 안건 위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타 안건 처리는 차기 임원회의 위임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해 총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이 되는 날인데요. 어제 경기도 세덴교회에서 열린 강원도와 함께하는 6.25 전쟁 70주년 복음통일 기도성회에서는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강기총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용인 세덴교회에서 강원도와 함께하는 6.25 전쟁 70년 복음통일 기도송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기도회에는 국내 보수교계 대표 교단인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평화의 아침을 주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 목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것이 참 평화라면서 남북 관계에도 참 평화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 목사는 특히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섬김과 인도적 섬김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남 갈등이 먼저 극복돼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을 해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끼리 서로 대치를 하고 군사와 군사는 서로 충돌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섬김과 그리고 인도적인 여러 가지 이러한 섬김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임진각을 통해서 소떼를 몰고 가도 좋고 의료기와 의약품을 우리는 한국교회가 차떼기로 싣고 임진각을 다 통과해서 개성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제가 호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기총은 이번 기도성회는 수도권 대형교회와 연합해 지역 간 연합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남북 복음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한다는 것이 갈등을 화합하게 하는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남북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들과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대서 강원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기총은 지난달 25일 철원에서 열린 6.25 전쟁 70년 조찬 기도회에 이어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국내 최대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한 박노훈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나눔 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노훈 목사는 신촌 성결교회에서 이 취임패 전달로 이사장 취임식을 대신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할 월드비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70년 6.25 전쟁 암흑기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은 다시 한번 코로나로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훈 목사는 전임 이사장인 이철신 영락교회 원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7일 신촌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도록 예우했습니다. 구약 성서가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책 깜놀 히브리어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근동 성경연구소 이요엘 소장이 깜짝 놀랄 만한 히브리어 교재라고 이름 붙인 책을 펴냈습니다. 책 깜놀 히브리어 1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문장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히브리어 공부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문법 암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책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기억력을 상승시키는 단어 연상법을 활용해 히브리어 단어들을 암기하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어의 경우 400단어만 알면 문장 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본 1권에서 200개의 기초 단어를 앞으로 발행될 2권에서 나머지 200개의 단어를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의 부록으로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인명, 단어 등 270개의 그림 카드가 수록됐습니다. 저자는 교재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강의를 활용하면 히브리어를 익히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간별 낙태와 영아 살해, 아동 결혼과 가정 폭력, 성매매와 강간 등 전 세계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 종교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책이 출간됐습니다. 영국에서 여성폭력 대항단체인 리스토어드를 창립한 일레인 스토키가 저술한 책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은 먼저 전 세계에서 자행되어 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상을 유형별로 살핍니다. 그런 다음 성에 기반한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을 설명하고 주요 종교들이 여성 폭력에 대해 지니는 관점과 내부 논쟁을 소개합니다. 책은 독자들에게 여성 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 동성교회 안두익 목사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 대지설교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책 강해적 대지설교는 설교 역사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된 보편적 설교 방식인 대지설교가 설교자가 임의로 설교 대지를 설정함으로써 설교가 본문을 이탈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교자가 설정하는 설교의 각 대지를 본문 강해를 근거로 삼아 구성하는 이른바 강해적 대지설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지침들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주요 정당들의 충북도당을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하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성 청주지방회 회장 정정회 목사 등 임원들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을 잇따라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기성 청주지방회는 입장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구현과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기성 청주지방회 소속 72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2만 4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지역 8개 교구협의 회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방지를 위한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일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날 모임에는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방지에 대해 강연했고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2회기 1차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엔 대의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